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비욘디 호흡기 멘토링 호흡기 내과 전문의 진성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비욘디 측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아주 봄철의 중요한 주제인 천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중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는데요. 이화자님, 김명윤님, 윤영님, 미나님, 네, 희준님, 혜은님, 네, 이미영님, 정재희님, 김다수님, 정재희님. 자, 본격적인 강의를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3, 4월에 천식이 악화되는 이유, 치료를 바꾸면 숨이 달라집니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기관지 천식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질환입니다. 유명한 질환인 만큼 치료에 대한 오해도 많고요. 치료에 대한 오해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기관지 천식이 너무나 유명하고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다른 질환을 기관지 천식으로 오진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지 천식을 다른 질환으로 오진했을 경우에 그냥 간단한 감기나 간단한 염증을 우리가 오진했다면 그 결과가 큰 결과가 문제가 아닐 텐데요. 아주 심각한 질환을 기관지 천식으로 오진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삶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식은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흔한 유명한 질환이죠. 이 슬라이드는 제가 몇 년 전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소아과 선생님들도 폐기능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800명 넘는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 오셔서 저의 강의를 듣고 폐기능 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죠. 제가 오늘 천식이라는 병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폐기능 검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천식이라는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또 제가 말씀드렸죠. 천식과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폐기능 검사가 아주 중요한 검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문의 선생님들께 폐기능 검사를 했던 그런 슬라이드를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여름에는 천식의 악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3, 4, 5월에 특히 봄철에 천식이 갑자기 악화되느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온도의 변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환절기로 접어들게 되고요. 추운 겨울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면 온도의 변화에 기관지 천식 환자분들은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3, 4월이 되면 가장 두드러지게 변하는 공기의 질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년 중에서 가장 높은 달이 바로 3, 4, 5월이 미세먼지의 농도,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요, 우리의 호흡기,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공격적인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3월, 4월, 5월에는 천식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또 3, 4월 봄철이 되면은 다양한 꽃가루들이 날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지 천식에서 알러지로 인한 기관지 천식이 있고요. 알러지가 아닌 기관지 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분들은 알러지로 인한 알러지성 기관지 천식인데, 그 알러지가 내가 봄철에 날리는 꽃가루나 나뭇가루 이런 거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또 천식이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봄철에는 천식이 악화됩니다.
자, 천식이 악화되면 여러분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여러분, 천식의 3대 증상이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천식의 3가지 대표적인 증상은요. 첫 번째, 기침을 합니다. 두 번째, 쌕쌕거리는 천명음. 자, 기관지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천명음이 들리고, 세 번째 대표적인 증상은 숨이 찹니다. 이 3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악화되는 거죠. 특히나 기침이 밤에 심해지고, 밤에 더 숨이 차고, 새벽에 더 기침이 많이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반드시 빨리 가셔서 내 천식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식도 만성질환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고혈압은 한번 약제가 잘 적응이 되면요. 고혈압이 갑자기 조절이 잘 되다가 180, 190으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당뇨도 조절이 잘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당이 400, 500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식이라는 병은요. 천식의 병의 특징상 이 천식의 병은 원래가 왔다 갔다 하는 병이 바로 천식입니다.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밤에는 숨이 차고, 여름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봄에는 아주 나빠지고, 이것을 우리가 의학용어로 플럭추에이션,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았다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천식이거든요. 그래서 천식을 정의할 때 우리가 바로 천식이라는 병은 기관지의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헤테로지니어스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헤테로지니어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매우 다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천식이 단순히 기침, 호흡곤란, 천명음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질환이 아니고 엄청나게 천식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천식의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천식의 최근 정의에서는 천식은 헤테로지니어스하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천식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천식은 뭘까요? 천식은 기관지는 다 아시죠?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폐로 연결되는 통로를 우리가 기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관지에 생기는 염증이 바로 천식인데요. 기관지에 생기는 급성 염증이 천식이 아닙니다. 천식의 정의는요.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만성 염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급성 감염, 인펙션이 아니고요. 염증도 acute inflammation, 급성 염증이 아니고요.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다. 만성적인 염증이다가 천식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분 기침입니다. 펄럭펄럭 기침을 많이 하게 되죠. 감기일 때도 우리가 기침을 하잖아요. 감기 기침은 일주일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식이라는 것은 원인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만성염증이기 때문에요. 자, 만성염증은 무슨 말일까요? 증상이 만성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천식의 기침은 일주로 끝나는 기침이 아니라 만성적인 기침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성 기침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만성 기침이라고 정의를 하나요? 일주 기침을 만성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만성 기침의 정의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 2달 이상이 가야 만성 기침입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천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기침은 기침을 했는데 뭐 일주일 지나고 저절로 나섰다? 이건 천식이 아닌 거죠. 2달 이상 기침을 지속할 때 우리가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기침만 있는 게 아니라 기침할 때 가끔 쌕쌕쌕거리는 천명음 들리고요. 천명음 기침뿐만이 아니라 숨이 찹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천식의 대표적인 임상 증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근에는 여러분 분자 생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 가지고요. 이 천식에 대해서도 피노타입, 즉 과거에는 천식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1970년대에는 천식? 천식은 기관지가 수축되는 병이야. 이렇게 의사들이 생각을 했고, 기관지가 수축되는 병이니까 치료는 어떻게 해요? 수축된 기관지를 넓혀주자. 그래서 단순히 기관지 확장제, 벤톨린이라는 기관지 확장제가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요. 그러다가 분자생물학이 발달하고 조직학이 발달하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 용감한 의사 선생님들이 천식 환자의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기관지를 조직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적인 정상인의 기관지의 조직과는 확연하게 틀린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 확연하게 틀린 게 무엇이었냐? 천식 환자를 조직 검사해서 현미경으로 봤더니 염증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염증인데 이게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증이 생길 때는 우리의 몸에서 어떤 세포들이 동반이 될까요? 제가 슬라이드에 써놨죠? 염증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백혈구죠. 백혈구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염증의 대표적인 백혈구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림프구 중에서 호중구, 또 호상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호상구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대부분의 천식은 호상구가 많이 침착이 됩니다. 다행인 것은 호상구가 많이 침착되는 이러한 천식을 TH1 천식이다 해서 이런 천식은 치료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즉, 더 많은 분이 천식을 앓고 있는 TH1 호상구성 기관지 천식에서는 치료제의 반응이 좋다. 문제는 여러분 호중구입니다. 호중구가 더 많이 침착되는 TH2 피노타입의 천식은 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천식이라서 선생님들이 천식에 아주 중요한 거는 흡입제라고 그래서 흡입제를 열심히 하는데도 천식의 조절이 잘 안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이러한 분들은 본인이 치료제를 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어도 천식의 표현형, 천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을 때 천식의 표현형이 바로 TH2 중성구가 많이 침착된 천식일 경우에는 흡입제에 잘 반응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식의 원인이 만성염증이기 때문에 기관지 좁아지죠. 그러면 점액도 증가하고 기도가 예민해지죠. 그래서 기침, 호흡곤란, 쌕쌕거림 이러한 증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3, 4, 5월 달에는 천식이 심해질까요? 말씀드렸죠? 꽃가루, 나뭇가루, 잔디, 또 미세먼지, 황사, 일교차 반화, 또 3, 4월은 감기, 그전에 독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천식 환자들을 괴롭히는 환경이 조성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 천식 환자분들은 밤에 기침이 심해지고 새벽에 증상이 악화되고 운동하고 나서 기침도 심해지고 쌕쌕거림이 심해지고 이러한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악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 4, 5월까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기관지 천식인 거를 알고 있는 환자분들도 나 천식이 있으니까 천식이 있으니까 숨이 차고 천식이 있으니까 기침을 많이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천식이 악화되는 초기 신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처음보다 평소보다 숨이 좀 가쁘다. 기침을 천식이 조절이 잘 되면요. 기침 안 하거든요. 흡입제를 잘 하시면 기침이 안 나옵니다. 약제를 드시고 흡입제를 잘 하시면 기침을 안 하는데 갑자기 계절이 바뀌면서 기침이 좀 심해지고 또 가래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특히나 이 기침이 야간에도 심해진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천식 환자라고 하면 이거 감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약 먹으면 낫겠지. 그냥 기관지 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천식이 급격히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식이 기존에 천식을 앓고 있는 분들은 내가 조그마한 봄철에는 특히 조그마한 호흡기의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서 진료받고 있는 선생님한테 다시 가셔서 천식이 여러분 임상적으로는 조절 잘 되는 단계, 부분 조절 단계, 완전히 조절이 안 되는 단계,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3 가지 단계로 나누고요. 교과서적으로는요. 1 단계부터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까지 나누거든요. 내 천식이 2 단계였다가 봄철이 되면 4 단계로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드리냐면 2 단계일 때 약과 흡입제와 4 단계가 되면 약이 변해야 됩니다. 즉 치료가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치료가 변화돼야 그 환자분의 천식이 악화된 게 낫는 거지 2 단계일 때 천식 치료를 계속하면 이분은 4 단계인데 그다음에 이분이 2 단계로 내려올까요? 4 단계에 맞는 치료를 해야지 3 단계, 2 단계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단계인데 2 단계의 치료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단계가 5 단계로 진행을 하죠. 5 단계는 천식의 끝판왕 단계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되는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증상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또 천식 환자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거지 사실 천식을 치료할 때 "똑같아. 2 단계든 3 단계든 4 단계든 똑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증상이 악화했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병원을 가셔야 될 이유가 뭐냐? 치료가 변합니다. 치료가 변해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는 천식 환자니까 이거 버티면 돼. 나 약이 있잖아. 나 그 중요하다고 하는 흡입제 매일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식은 절대 버티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기에 알아야 되고요. 내가 천식의 단계가 나빠지고 있다면 조기에 치료가 변화가 한다 했잖아요. 치료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합병증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고혈압이나 당뇨의 합병증 다 있죠. 모든 병은 합병증이 있잖아요. 고혈압일 때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뭐가 있을까요? 뇌졸중, 뇌출혈,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이러한 무시무시한 합병증들이 있을 수가 있죠. 당뇨도 합병증들이 있잖아요. 당뇨도 혈관 질환 생길 수 있고 실명할 수도 있고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고 이러한 합병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식도 똑같습니다. 천식의 합병증 중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사망하는 합병증이 있고요. 천식은 숨결의 구멍이 좁아지는 병이잖아요. 염증이 심해서 이게 악화되면 완전히 막혀 버리면요. 우리가 여기에다 산소를 아무리 주어도 그 산소가 우리 폐포로 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지가 완전히 막혀 버리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합병증은 사망이고요. 2 번째로 심각한 합병증은 천식의 기관지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우리가 보통 듣기로 아파트 리모델링,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면 좀 좋은 거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천식에 있어서 리모델링은 무지무지 안 좋은 것입니다. 왜냐면요. 천식은 가역적인 질환이거든요. 기관지가 좁아졌다가 치료를 안 해도 스스로 넓어지고 치료를 하면 당연히 효과가 더 좋고 이게 천식인데 천식의 입장에서의 리모델링의 의학적 의미는 뭐냐? 리모델링 됐다. 그러니까 천식이 원래는 좁아져 있는 게 넓어지고 이게 천식인데요. 리모델링은 좁아졌다. 좁아진 걸로 리모델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숨이 차고 더 지나면 점점점 더 악화돼서 5 단계 천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식은 늦게 발견하고 치료가 단계에 맞게 안 들어가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천식 치료의 핵심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과거에 70년대에 기관지가 수축이 됐다라는 의미로의 천식에는 수축이 됐으니까 의원님 감사합니다.
기관지를 늘려주기만 했으면 됐기 때문에 그냥 기관지 확장제, 이게 치료제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항염증, 염증을 치료해주는 약은 아예 치료제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언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자, 그랬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말씀드렸죠. 천식이 기관지가 수축되는 그 원인이 바로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생긴 거구나 라는 걸 의사들이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치료는 만성 염증이 원인이니까 치료는 뭐죠? 염증을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염증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게 바로 제가 인턴할 때 1994년도입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항염증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던 겁니다. 네, 김민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항염증 치료제가 그럼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어요. 항염증에 아주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게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스테로이드를 가장 강력한 항염증 효과는 주사로 맞는 스테로이드가 가장 강력합니다. 두 번째 강력한 항염증은 스테로이드를 먹는 겁니다. 먹는 약으로 먹는 게 두 번째로 강한 거고요. 세 번째로 가장 약한 거,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거. 즉, 천식에는 기관지의 만성염증이거든요. 천식이 폐포까지의 만성염증이 아닙니다. 천식은 정의가 기관지, 기도의 만성염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 마시게 되면 분말가루나 뭐 칙칙 뿌릴 때 액체 속에 흡입제를, 스테로이드를 흡입제로 만들어서 뿌리게 되면 우리가 피부가 염증이 생겼을 때 피부에 연고를 발라주듯이 기관지 염증에 그 연고를 발라주는 개념으로 하는 게 바로 하고 칙칙 뿌리는 바로 흡입제입니다. 그래서 흡입용 스테로이드 제가 나온 거고요. 더 의학이 발전하여, 정재님 감사합니다. 이명님 감사합니다. 더 의학이 발전해서 천식이 만성염증이잖아요. 만성염증이라서 만성염증을 치료해주는 항염증제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좋아지긴 하는데 문제는 염증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이게 수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수축된 거를 염증도 치료해 주면서 수축된 거를 늘려주는 약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의학이 발전을 한 거죠, 의료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여러분 흡입용 스테로이드제 플러스 기관지를 확장해 주는 약. 이거는 굉장히 아이디어하죠. 천식의 만성 염증이 그 근본 원인인데 염증을 치료해 주는 항염증제하고 천식이 생기면 기관지가 좁아지잖아요. 기관지가 좁아진 거를 늘려주는 확장제. 이 두 가지 약이 들어간 것이 최근의 천식 치료의 바로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천식은 대부분이 복합제로 나와 있어요. 스테로이드 흡입제 플러스 기관지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약들도 많이 나와 있죠. 윤현님 감사합니다. 류코트리안 기량제라는 게 뭐냐면 저거는 이제 우리 천식일 때 염증, 류코트리안이라는 게 천식 또 염증 매개 물질이거든요. 그런 거는 또 흡입제로만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먹는 약으로 싱귤레어, 싱규루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류코트리안을 막아주는 약제들, 저건 먹는 약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미노필렌젤은 옛날부터 나와 있던 제형인데 저것도 효과가 있으나 저거는 사실은 경구약 중에서는 좀 약간 매식거리고 약간 소화가 안 되고 또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식에서 아주 천식이 조절 안 될 때는 저런 약들도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리자님. 그래서 어쨌든 천식 치료의 아주 골드 스탠다드는 옛날에는 먹는 약 한 가지, 흡입제가 없을 때입니다.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60년대 이때는 그냥 먹는 거, 베로텍, 기관지 확장제 이런 것만 썼는데 지금은 천식은 먹는 약도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흡입제다. 흡입제 중에서도 복합제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식 치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치료까지 다 알아봤는데 그럼 내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이걸 병원에 언제 가야 되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날에 그 즈음에 천식이 악화됐다면 그 선생님을 만날 거니까 크게 위험하진 않은데, 뭐 다음 예약일이 2달 남았는데 갑자기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증상들이 있죠. 기침이 밤에 심해지거나, 기침도 심한데 숨이 더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거나,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이러한 증상이 4가지 중에 있는데 저 증상 중에서 3가지가 동시에 있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요. 1가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바로 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심하다. 내가 천식이 엄청 갑자기 악화돼서 너무 중증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증상은 여러분 평소보다 숨이 너무 빠르고요. 호흡이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말을 하다가도 이 말을 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문장이 끊기고요. 쌕쌕하는 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처음에는 심할 때는 막 쌕쌕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인제는 막 그르렁그렁 하는 소리까지 쌕쌕 하면서 막 그르렁그렁 하는 소리가 나면, 이거는 인제 여러분 기도가 너무 좁아지니까 외부에서 산소가 잘 못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인제 산소 교환의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아주 중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집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통 병원에서 받은 약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빨리 치료의 단계를 높여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밤의 변화입니다. 천식이라는 병,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은 밤에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밤에 눕지를 못한다, 이 정도로 숨이 차거나, 밤에는 한숨도 못 잔다, 숨이 차거나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제는 숨이 찬 거보다 더해서 흉통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아침이 되는데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앞에 아주 위험한 천식이 바로 앞까지 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고,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흡입제로 치료를 하거나 기다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아주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밤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노약자분들, 노인분들은 전신 신호가 나타나거든요. 전신 신호로 천식인데 입맛이 뚝 떨어지고 말도 없어지고 약간 뭐 어눌해지고 숨을 막 몰아쉬고, 이런 것도 천식의 아주 중증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김다슬님 감사합니다. 꼭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곧 임펜딩 데스라고 하죠. 곧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신호. 우리의 호흡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배가 아파서 소화 위에 궤양이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이런 질환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쵸? 이런 질환은 고통이 있어도 죽지 않아요. 근데 왜 호흡기내과가 필수 의료고 왜 호흡기내과가 굉장히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호흡기 질환은 여러분 나빠지면 죽을 수가 있어요. 사망할 수가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령자의 경우에 흡입제를 내가 해요. 특히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흡입제는 벤톨린이라는 겁니다. 벤톨린은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로서 아주 빠르게 기관지를 늘려주는 확장제입니다. 이 벤톨린은 항염증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근데 벤톨린은 딱 뭐 하나가 있느냐, 좁아진 기관지를 확 늘려줘요, 빨리.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벤톨린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벤톨린을 3번, 4번, 5번, 6번, 10번을 뿌려도 계속 숨이 차다. 이거는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근데 계속 집에서 이걸 뿌린다?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거기다가 의식까지 흐려져요. 벤톨린을 아무리 뿌려도 숨이 매우 차고 가래도 심해져요. 사고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다음날 외래를 기다릴 수도 안 되고요. 응급실로 무조건 바로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가셔서 내가 기존에 천식환인데 나 지금 이렇게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천식의 악화는요, 그냥 내버려둬서 좋아지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천식의 악화는 그냥 혼자 버텨서는 절대 안 되는 질환입니다. 혼자 버티면 죽습니다. 그래서 천식의 악화는 여러분 치료를 바꿔야 됩니다. 치료를 바꾸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천식이 악화됐어. 곧 죽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자, 천식은 만성염증이라고 그랬죠. 염증이 엄청 심해지니까 악화된 거겠죠. 그러면 염증이 엄청 심하니까 그거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염증, 염증을 치료해 주는 약을 무진장 세게 써야 되겠죠.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염증을 아주 치료하는 약이 스테로이드제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주사예요, 주사.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먹는 약이죠. 세 번째가 뭐죠? 흡입제잖아요. 근데 환자가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럼 죽기 일부인 직전인 환자한테 천식은 골드 스탠다드가 흡입제니까 흡입제 하세요. 흡입제 하세요. 이러면 이 환자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염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게는요. 여러분들 스테로이드가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스테로이드가 이렇게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이거는 먹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주사로 놔줘야 됩니다. 주사로. 왜? 가장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바로 주사이기 때문에 주사를 놔야지 이 사람은 삽니다. 자, 거기다가 벤톨린. 예를 들어서 흡입제, 스테로이드 흡입제만 해도 이 환자는 죽습니다. 왜? 만성 염증이 풀리는 데는 시간이 최소한 6시간에서 12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염증이라는 거는 염증은 만성 염증이 오래 지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성 염증이 풀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최소한 6시간에서 12시간 필요한데 이 환자는 6시간 있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이 들어가야 되느냐? 기관지를 빨리 늘려주는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속효성이라는 말은 뭐냐? 빨리 기관지를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가 바로 벤톨린입니다. 그래서 벤톨린이나 포스터나 심비코트나 포스트에 있는 포모테롤, 심비코트에 있는 포모테롤, 벤톨린에 있는 이 약제들이 바로 기관지를 확 열어주는, 빨리 열어주는 그런 약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더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 약제 이름이 다 나왔기 때문에 렐바라는 아주 좋은 천식의 흡입기 치료제가 있습니다. 렐바라는 흡입기 치료제는 하루에 한 번만 흡입을 해도 되고 염증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조절해주는 아주 좋은 치료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응급 상황에서 렐바만으로 환자한테 렐바가 좋은 약이지 해서 환자가 꼴딱꼴딱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렐바 하세요. 렐바 3번, 4번, 5번, 6번, 10번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사는 아니니까 이렇게 안내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그 환자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은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오진을 한 것이고 완전한 잘못된 치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렐바라는 약에는요. 기관지 확장제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렐바에 들어가 있는 기관지 확장제는요. 포스터나 심비코트에 들어가 있는 빨리 열어주는 기관지 확장제가 아닙니다. 기관지 확장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숨이 넘어가는 기관지가 좁아져 있는데 거기다가 기관지를 열어주는 약제가 너 괜찮아. 천천히 열어도 돼. 이런 약제가 들어가면 이 환자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렐바라는 약의 약전 설명서를 딱 보시면 뭐라고 주의사항에 나와 있냐? 렐바라는 흡입제는 기관지의 급성 천식 악화 때 쓰면 안 된다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 약입니다. 그거를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잘 모르고 렐바라는 약이 좋으니까 천식의 위급 상황에서 렐바를 써라 하면 환자는 죽고요. 두 번째는 렐바를 10번, 20번 하게 되면 심장에 독성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응급 상황에서는 렐바는 안 됩니다. 그런데 렐바는 평균적인 상황, 평온한 상태에서의 조절은 아주 좋은 약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천식에서 흡입기가 요즘에는 한 20가지도 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약제가
나의 지금 천식의 증상과 맞는 흡입기인지, 흡입기의 종류와 특성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또 이렇게 비욘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같은 강의를 다 듣게 되면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응급 상황에서도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주사를 놓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스테로이드를 주사로 놔요? 그 독한 약을 주사로 놔요?' 이렇게 또 환자분들이 거부할 수 있고요. 환자가 거부하면 의사는 놓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은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렐바라는 약이 좋은데 나 렐바 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흡입기의 종류와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여기 3 번이 중요하죠. 중증 천식 발생됐을 때 흡입기와 즉시 써야 하는 흡입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김민호님, 유경진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의 아주 하이라이트, 천식으로 오진되는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천식은 아주 흔한 병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아 기침하고 쌕쌕거리면 천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천식의 증상하고 똑같이 오니까 그때는 천식으로 오진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자 기관지 천식으로 오진을 했다. 그 말은 뭐죠? 기관지 천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기관지 천식의 치료를 했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을 하고 기관지 천식으로 치료를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천식은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히 Th2 중성구로 인한 천식 이외에는 90%가 무조건 좋아집니다. 좋아져도 빨리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죠. 대표적인 질환, 기관지 결핵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기관지 결핵은 기관지에 결핵균이 들어가서 기관지가 좁아집니다. 기관지가 좁아지니까 증상이 뭐가 나올까요? 기관지에 염증이 있죠. 결핵으로 기침 나오죠. 기관지가 좁아졌죠. 쌕쌕거리죠. 그리고 기관지가 좁아졌으니까 숨이 차죠. 천식으로 가장 오인이 많이 되는 질환이 바로 기관지 결핵이고요. 기관지 결핵은 그래서 평균 진단 기간이, 어떤 사람이 기관지 결핵으로 진단되는 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간이 평균이 10개월입니다. 10개월. 근데 저 기관지 결핵의 문제가 뭐예요? 결핵균을 다 퍼뜨리고 다녀요. 그리고 기관지 결핵의 문제가 뭐예요? 전부 다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가 90%예요. 젊은 여자분들이 계속 친구 만나고 돌아다니고 직장도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환자의 잘못이 아니죠.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천식으로 진단을 했으니까 격리도 안 시키고, 저 환자분은 기관지 결핵이니까 점점점 나빠지고, 그래서 저렇게 중요한 질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심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옛날에는 심장 천식이라 불렀어요. 심부전. 심장 천식도요. 심장이 늘어나는 병이잖아요. 걸으면 숨이 차요. 쌕쌕거려요. 호흡곤란이 오고 기침도 해요. 그래서 숨차고 기침하고 쌕쌕거린다. 이러한게 나타나는 병이 이렇게 많습니다. 결핵, 심장 문제, 호상호성 기관지염, 만성 폐해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폐암도 기관지에 생기는 중심성 폐암은 똑같아요. 천식하고 증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또 굉장히 좀 빨리 왔는데요, 여러분. 질문과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요. 저희 병원에 실제로 왔던 환자분인데요. 무려 기관지 천식으로 3년을 치료받았습니다. 3년을. 3년을 치료받았으면 여러분, 천식을 3년으로 제대로 치료했는데 어떻게 증상이 계속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천식을 제대로 치료를 했어요. 흡입제도 좋은 걸 썼고 약도 좋은 걸 썼는데 이 환자분은 계속 숨이 차고 계속 쌕쌕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갈 때마다 천식, 갈 때마다 천식. 그런데 이 환자분의 기관지 내시경 소견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게 기도인데요. 이게 종양이에요. 기도가 다 막아버렸죠. 숨구멍이 못 들어가요.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숨결이 막혔잖아요. 완전히 막혔잖아요. 바늘구멍처럼 밖에 나 있으니까 얼마나 쌕쌕거리고 숨이 차요? 기침 나오죠. 증상은 천식이랑 똑같잖아요. 숨차고 쌕쌕거리고 숨차고 기침하고. 근데 천식을 치료한 것까지는 저도 오케이 좋다.
그런데 천식으로 치료했으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안 좋아졌다. 그러면 제가 천식은 오진이 잘 되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관지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관지 폐암, 중심성 폐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식이 엄청 흔한 질환이고 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오진이 잘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천식으로 나는 치료를 하면 90%는 무조건 좋아져야 된다. 좋아지지 않으면 내가 천식이 아니라 다른 질환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오늘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와 천식인 줄 알았는데 결핵? 와 천식인 줄 알았는데 폐암? 천식인 줄 알았는데 COPD? 천식인 줄 알았는데 심장이 나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저 혹시 다른 검사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요즘에는 환자분들도 의사 선생님들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의료 환경이기 때문에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여러분 10분 남았거든요. 제가 또 강의 시간을 칼같이 잘 지키기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고 만약에 또 오늘도 질문이 폭발해서 질문을 다 못 받는다고 하면 진성님의 숨결 이야기 제가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도 못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진단받고 팩스쿨루정 모테리온 신약, 모테리온 싱귤레어 아침에 팩스쿨루 모테리로 점심에는 모트리톤 다 위장약이죠. 하나는 천신약, 싱귤레어 천신약인데요. 기침이 계속되고 있대요. 시미코드 터발은 제가 기침이 너무 심하다고 했더니 사용 중단하라고 했었는데요. 예. 자, 문제는 지금 천식 치료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심비코트 흡입제하고 기관지 확장제 복합제는 저걸 했더니 환자분이 더 기침이 이제 심하다고 하신 거죠. 저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냐면 터부 할러 심비코트 터부 할러는요 가루거든요, 가루. 천식의 제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우리가 들어 마셨을 때 가루가 나오는 분말 형태의 그런 흡입제가 있고요. 하나는 그냥 칙칙 뿌렸을 때 액체로 나오는 분말로 가스가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가루로 나오는 형태로 흡입했을 때는 이 인후부가 자극이 돼서 기침이 더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천식의 진단이 맞다면은 흡입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거는 분말 가루를 이 MDI로 칙칙 뿌리는 걸로 심비코트 라피엘러라고 있습니다. 라피엘러는 칙칙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리는 MDI 타입으로 바꿔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현희님, 원장님, 기관지 결핵이 천식의 증상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기관지 결핵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관지 결핵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우리가 폐결핵은 대부분 엑스레이를 찍어서 의심을 하잖아요. 기관지 결핵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100%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지는 엑스레이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요. 기관지 안에만 결핵균이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타나고요. 심지어 CT를 찍어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관지 결핵의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암의 진단은 어떻게 하죠? 위암은 내시경을 해야 진단하는 거잖아요. 영문성 식도염, 식도 궤양 이런 거 어떻게 진단하죠? 위 내시경을 해야 진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관지에 생기는 병의 대부분은 특히 기관지 결핵은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 결핵의 평균 진단 기간이 10개월이나 되는 거예요. 왜? 기관지 내시경을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병원도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젊은 여자가 기관지 결핵은 대부분 90%가 다 젊은 여자입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 사이의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여자가 천식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면 기관지 결핵을 의심하고 전문의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혜연님, 천식과 기관지염의 차이는 뭘까요? 천식과 기관지염의 공통점은 기관지의 염증은 공통점이죠. 천식은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죠. 만성 염증이고요. 대부분의 기관지염은 acute inflammation, 급성 기관지염이죠.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송차님, 천식 치료제 포스터 투여 목이 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아주 흔한 부작용입니다. 그
이 흡입제가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흡입제라고 그랬잖아요. 스테로이드가 우리가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건데 이걸 뿌렸을 때 목 안에 인제 남아 있으면 거기서 고걸로 인해서 목이 쉬어요. 목이 쉬기도 하고 심하면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흡입제를 들어 마시고 나서 아니면 이렇게 칙칙 뿌리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물로 이렇게 식도 인후 부위까지 끝까지 그냥 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고개를 젖혀서 목젖을 완전히 물로 이렇게 가글을 한 번이 아니라 한 3-4 번씩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이 쉬는 부분을 아주 많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도 목이 쉬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약제를 바꿔야 됩니다. 자, 김민아 님. 천식은 불치병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치료가 되는 병인가요? 네. 천식은 불치병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 의사 선생님들도 천식은 환자들한테 설명하기를 "천식은 불치병이에요. 해줄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잖아요 그때. 왜 안 나았죠? "천식은 기관지가 수축된 거다."라고만 생각하고 수축된 확장제만 주니까 천식이 나을 리가 없죠. 염증이니까 염증약을 줘야지 천식이 낫는데 1980년대 뭐 초반까지는 아예 그 항염증 스테로이드제 흡입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의 선생님들은 천식이 안 낫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래서 "불치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절이 바로 4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천식을 불치병이라고 얘기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천식은 충분히 치료 관리가 필요한 완치가 아니라 치료 관리가 필요한 병입니다. 회원님. 포스터 사용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흡입제 중에 아주 흔한 부작용인데요. 흡입제 중에서 복합제 중에 이 기관지를 열어주는 빨리 열어주는 약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벤톨린처럼. 포스터에는 포모트리라는 기관지 확장제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기관지를 빨리 열어주는 효과가 있는 대신에 심장에 자극을 줘요. 심장도 두근두근두근하게 만들어요. 베타2 아고니스트라는 그런 약의 성분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심한 경우 손도 막 떨려요. 이렇게 막 손이. 저럴 경우에는 단독 흡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관지 확장제가 들어가지 않은 것. 그냥 스테로이드 단독만 들어가 있는 확장제가 있거든요. 알베스코라고. 그 흡입제를 하게 되면 손떨림이나 가슴 두근거림이 전혀 없습니다. 스테로이드 때문에 손떨림이나 가슴 떨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단독 흡입제를 사용하시면 문제는 해결해집니다. 김명루님. 흡입제 중 천식 응급 발작 때 렐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렐바 흡입제 써도 되나요? 응급 발작 때 렐바 흡입하면 죽습니다.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천식 응급 발작 때는 렐바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아예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렐바 여러분들이 렐바 약제를 받으면 그 약 표시 설명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쫙 나와 있는데 주의사항 응급 발작 때 쓰지 마세요라고 나와 있는 경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는 응급 때는 저 렐바 흡입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응급 때는 뭘 써야 되냐? 포스터나 심비코트나 벤톨린,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기관지를 빨리 열어주는 확장제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송차님. 천식 치료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해도 괜찮나요? 흡입제는 장기 복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흡입제는 이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피부에 국소적으로 발라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먹는 거나 주사를 오래 맞으면 당연히 엄청난 부작용이 오거든요. 근데 흡입용 스테로이드는 1년하고 2년하고 3년을 해도 다른 전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써도 괜찮습니다. 가끔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득과 실을 따졌을 때는 천식은 조절이 잘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써야 됩니다. 김진원님. 천식은 암으로 진행 가능하나요? 천식은 암으로 가지 않습니다. 천식은 암으로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식 치료제 벤톨린이 좋다는데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이 문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벤톨린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천식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많아집니다. 이게 이미 데이터로 다 나와 있어요. 왜냐면요. 벤톨린은 엄청 좋거든요. 뿌리면 기관지가 확 확장되니까 환자분들이 이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벤톨린 뿌리면 기관지가 바로 확 확장되는 느낌이 바로 와요. 근데 스테로이드 흡입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6시간에서 12시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니까
스테로이드 흡입제는 바로 시원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벤톨린에 의존하게 되는데, 벤톨린에 의존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는 우리 기관지에 벤톨린을 수용해서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리셉터가 있는데, 그 리셉터가 수용체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벤톨린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벤톨린은 염증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식이 좋아지는 근본 효과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벤톨린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시원한 느낌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질문 계속 올라오시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맡기로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아주 유용한 강의가 되셨나요? 천식은 굉장히 중요한 병이죠. 천식 치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천식으로 잘못 오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특히 지금과 같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환절기 때 천식 환자분들의 악화가 동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영상을 여러분들 널리 공유하셔서 천식 환자들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의 가족들, 지인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로 기침이 오래 나오게 될 때 내가 혹시 또 천식에 걸린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관심 가지고 오늘의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